노동법 실무 2016년 HR 이슈 총정리 중앙경제 이슈 앤 리포트 2016년 12월 1일자 내용입니다. 1. 작성 배경 올해는 한마디로 직무 가치와 직무 수행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년 60세 시행이 의무화되는 첫 해인 만큼 임금, 직급, 평가, 채용 등의 변화가 뒤따랐고 그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고용과 임금 체계가 모두 큰 변화를 거치는 시기였다. 2016년은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유연보호 정책, 플렉시큐리티 팔러시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에 노동조합의 반대가 심화되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공공부문 및 은행 성과 연봉제 확대 등을 통해 성과 능률 중심의 인력 정책을 추진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인력 관리, 연봉제의 적용 대상과 성과차 등 확대, 임금 피크제 도입, 임금 정보 제공 등 임금과 고용을 성과와 역량에 기반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월간 HR 인사이트 12월 호에 실린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각 영역별 주요 이슈 및 월별 이슈 기사를 인용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양동훈 서강대 교수님은 올해 경총에서 개최한 임금체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과 발표자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경영학 자체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아주 중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 한 해를 돌아본다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2. 월별 HR 주요 이슈 리뷰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체계를 설명하고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그동안의 판례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하고 통상 해고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지침을 통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시 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 동종업계 등의 임금 감액 비율, 대상 조치, 교섭 및 합의 경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시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촉진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했다.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 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1, 2급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3, 4급까지를 성과 연봉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성과 연봉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0개 곳, 준정부 기관 86개 곳의 임직원 70%인 12만 명이 성과 연봉제의 대상이 되었다. 2월 발레오 전장 시스템 노조의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대법 판결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전장 시스템의 노조가 산별 노조를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조직 형태의 변경은 근로자의 자주적 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겨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제시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 향후 산별 노조 지부지회의 노조 탈퇴가 가능해지고 산별 노조의 교섭력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3월 원화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공동설립 및 세제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고용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능력 중심 임금 체계의 도입,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강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 임금 피크제 도입, 그리고 청년 고용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사업에 출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정부가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작년까지 개별 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월부터 원하청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 공정인사지침 적용.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공정인사지침을 확정하고 개인 업무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여 저성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및 배치 전환, 필요시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성과주의 인사정책을 확정했다. 경제호 단체 신입사원 초임 삭감 및 별도 임금체계 방침 제시. 경제호 단체는 신입사원에 대한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과 연차 휴가 촉진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결의했다. 경제호 단체는 신입사원부터 초임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임금체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4월 고용부 기간제 및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과 전환 후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복리 후생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2011년 이후 개정되어 원하수급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도급 대금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 주간 연속 2교대 제로.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사는 주간 연속 2교 대조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고 평일 잔업과 심야 노동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완성차 업계의 근로시간 단축은 협력업체의 근무 형태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고용부 열정페이 근절 위한 인턴 지침 및 인턴 표준 협약서 발표.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연초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지침을 발표하고 청소년 권익보호센터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인턴을 위한 표준 협약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조선 3사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발표.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 3사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9개 조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이에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를 방문했다. 6월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상 공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평가상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공시되는 정보는 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 소재지이며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지위 인정.
대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다른 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7월 2017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2016년 대비 440원이 인상된 6,47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 휴 포함 월 209시간 근로를 가정하면 월 135만 2,230원이 되며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336만 명으로 추정됐다. 8월 고용부 중소기업 유연 근무 및 시간 선택제 수요 발굴 및 추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 지원을 확대하고 하나투어 등 우수 사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간 선택제 확산을 위한 수요를 개발하고 적합 직무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임금 근로시간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임금 정보 인프라 구축 강화. 임금 근로시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임금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의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임금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 한국노총 성과 연봉제 반대. 한국노총 산하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반대 파업을 본격화하였다. 금융노조 파업.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성과 연봉제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현대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사 간의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10월 양대노총 민주당의 성과 연봉제 사회적 합의기구 중재 요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성과 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요청했다. 국회가 중재를 하여 시행 예정인 성과 연봉제에 대한 유보 및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청년,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같은 근로자의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1.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10대 과제 제시. 고용노동부와 경제호 단체는 1.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장시간 근무 관행 바꾸기, 유연 근무와 회의 방식 등 일하는 방식 바꾸기, 연차 사용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바꾸기 등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민관이 협력하여 근로시간 줄이기 운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10월 중순부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모든 정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했고 노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모든 숙제는 또다시 내년으로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